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몸이 붓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울까요? 저를 찾아오셨던 75세 박용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 전도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등산을 거르지 않으셨고 병원에서 준 고혈압약과 당뇨약도 시계처럼 정확하게 챙겨 드셨습니다. 본인은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북한산을 오르시다가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 등산객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상동맥 3줄기 중 2줄기가 이미 꽉 막혀서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던 겁니다. 박 어르신은 병실에 누워 계시면서 제게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도대체 약을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내 혈관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것이었죠. 제가 어르신의 평소 식습관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그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운동 끝나고 시원하게 들이키던 음료수, 입이 심심할 때마다 드시던 간식, 반찬으로 즐겨 드시던 햄과 소시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박 어르신만의 일일까요?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중 2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앓고 있는 분이 5명 중에 1명꼴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서 10명 중 4명 이상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문제까지 동시에 안고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 3가지를 모두 정상 범위 안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 분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약은 우리 몸의 수치를 잠시 낮춰줄 뿐이지 혈관 자체를 새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압약이 혈압이라는 수치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혈관벽을 말랑말랑하게 되돌려주지는 못합니다. 당뇨약이 피 속의 설탕 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이미 염증으로 짓무른 혈관 내피를 치료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해답은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있습니다. 약은 먹으면서 동시에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계속 드시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이 난 집에 한쪽에서는 물을 뿌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보다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드셨던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가장 먼저 파괴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몸에 안 좋으니 줄이세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을 녹이고 있는 독소를 당장 끊어내라는 생존의 명령입니다. 박용철 어르신도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식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뒤에야 비로소 혈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산에 오를 수 있는 기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냉장고 문을 열고 찬장 안을 들여다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말씀드릴 범인 중 적어도 2-3가지는 지금 여러분 곁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 뇌 혈관을 터뜨리기 전에 오늘 당장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해지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박용철 어르신의 혈관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무시무시한 정체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마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평소에 목이 마를 때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설탕보다 무서운 액상과당이 들어간 모든 음료수와 시럽을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여러분께서 갈증이 날 때 혹은 건강을 생각해서 챙겨 드시는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 그리고 믹스커피가 혈관 입장에서는 가장 잔인한 고문 기구입니다. 박용철 어르신도 산에 다녀오시면 시원한 스포츠 음료 한 병을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포도당처럼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라 곧장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에 도착한 이 인공당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성지방으로 변신합니다. 이 지방들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염증이라는 불씨를 지핍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액상과당이 우리 뇌의 배부름 신호를 완성상과당이 우리 뇌의 배부름 신호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서 적당히 먹으면 배가 부르니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액상과당은 이 신호등을 고장냅니다. 그래서 마셔도 계속 당분이 당기게 만들고 결국 혈관은 감당할 수 없는 설탕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면 오직 맹물이나 차를 드셔야 합니다. 음료수는 마시는 혈전 유발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모든 가공식품과 튀김 요리를 식단에서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트랜스 지방은 한마디로 말해 플라스틱 지방입니다.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억지로 집어넣어 고체로 만든 것인데 우리 몸은 이 괴물 같은 구조의 지방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박용철 어르신은 출출하실 때마다 시장에서 파는 고소한 꽈배기나 도넛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 바삭하고 고소한 맛의 실체가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를 영구적으로 뒤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혈관 안쪽에는 매끄러운 막이 있어서 피가 잘 흐르도록 돕는데 트랜스 지방은 이 막에 달라붙어 구조 자체를 변형시킵니다. 한번 변형된 혈관벽은 다시는 예전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폭발적으로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이중 타격은 오직 트랜스 지방만이 하는 악랄한 짓입니다. 과자 봉지 뒷면에 마가린이나 쇼트닝이라는 글자가 보인다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혈관을 막는 시멘트 가루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흰쌀밥과 떡, 그리고 면 요리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식탁에서 치우고 거친 곡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쌀밥은 겉껍질을 다 벗겨내고 당분 덩어리만 남긴 상태입니다. 박용철 어르신도 밥심이 최고라며 매일 고봉으로 흰쌀밥을 드셨고 간식으로는 쫄깃한 가래떡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 설탕물로 변합니다. 소화 과정이 너무 빨라서 혈당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때 우리 혈관은 설탕물에 절여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해결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뿜어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고 남은 당분은 전부 내장 지방과 혈관 염증으로 쌓이게 됩니다.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으시고 면 요리는 메밀이나 통밀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에 속아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설탕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끊어내도 박용철 어르신처럼 혈관 수술대에 오르는 비극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공유 버튼 하나가 친구분이나 형제분의 막혀가는 혈관을 뚫어주는 생명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누면 배가 되고 건강은 함께 챙길 때 더 오래 유지되는 법입니다. 앞서 보신 것들이 혈관을 정면에서 들이받는 커다란 트럭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는 뒤에서 몰래 다가와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아주 비겁한 자객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단백질이라고 믿고 드셨던 것, 그리고 요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재료들이 사실은 박용철 어르신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공범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결론부터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햄과 소시지, 그리고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여러분의 식탁에서 당장 퇴출하십시오. 많은 분이 고기니까 몸에 좋겠지, 혹은 한두 조각인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일반 고기가 아닙니다. 박용철 어르신도 아침마다 간편하게 햄을 구워 드시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그런데 가공육에는 일반 고기보다 무려 4배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도한 소금기가 혈액으로 들어오면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혈압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색을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 넣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의 활동을 방해하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매일 가공육을 조금씩만 드셔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15%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가공육을 담배나 성면과 같은 등급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유를 여러분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가공육은 음식이 아니라 화학물질로 버무려진 혈관 파괴범입니다. 5번째 결론입니다. 여러 번 다시 사용한 튀김 기름이나 개봉한 지 오래되어 쩔은 냄새가 나는 식용유를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기름이 아깝다고 튀김 요리를 한 뒤에 그 기름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다시 쓰곤 합니다. 하지만 고온에서 한번 끓었던 기름이 공기와 만나면 산패라는 무서운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은 혈액 속에 들어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아주 작고 단단한 형태로 변질시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SDL-DL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고 독한 콜레스테롤 조각들은 일반적인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서 혈관벽에 아주 미세한 틈새까지 송곳처럼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일단 혈관벽 안으로 침투한 이 녀석들은 그 자리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썩게 만듭니다. 박용철 어르신의 혈관이 그토록 딱딱하게 굳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산패된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즐기셨기 때문입니다. 식용유는 무조건 작은 병으로 사서 빨리 쓰시고 조금이라도 냄새가 이상하다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용철 어르신은 무엇을 드시며 건강을 되찾았을까요?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는 기적의 대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육 대신 등푸른 생선을 가까이 하십시오. 고등어나 꽁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속의 염증을 청소하는 천연 빗자루와 같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실 때는 산패된 기름 대신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사용하세요. 올리브유 속의 올레산 성분은 우리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씻어내어 담즙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매일 챙겨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K2라는 보물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소는 혈관벽에 잘못 달라붙어 있는 칼슘 덩어리들을 떼어내어 뼈로 보내주는 교통정리 요원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석회화 현상을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인 셈입니다. 박용철 어르신도 이 녹색 채소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서 혈관의 탄력을 눈에 띄게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침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혈관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독소를 끊고 좋은 영양을 넣어주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빛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비결을 연구하고 전달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건강한 변화의 씨앗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박용철 어르신이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보내며 막혔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했는지 그 구체적인 일과표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박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밤새 잠들었던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시동을 거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해진 피를 맑게 풀어주는 가장 값싸고 좋은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온 음료나 달콤한 차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직 순수한 물이어야 합니다. 아침 식탁에는 현미와 흰쌀을 반반 섞은 밥에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을 올리셨습니다. 여기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를 곁들이셨는데 이때 핵심 비결은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넉넉히 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K2는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5배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와 채소의 영양소를 듬뿍 섭취하면 우리 혈관은 아침부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점심에는 조금 색다른 도전을 하셨습니다. 바로 병아리 콩과 두부를 활용한 식단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콩 단백질을 선택하신 것이죠. 병아리 콩을 삶아서 각종 채소와 함께 올리브유 드레싱에 버무려 드셨는데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 고소한 맛에 푹 빠지셨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주어 오후 내내 간식 생각이 나지 않게 도와줍니다. 저녁은 하루 중 가장 가볍게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두부 반모를 카멜리나 오일에 살짝 구워 채소 볶음과 함께 드셨죠. 잠들기 전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때 혈당이 오르는 정제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혈관은 밤새도록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박 어르신은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신 뒤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저는 빵이나 국수를 죽어도 못 끊겠는데 어쩌죠? 하는 말씀입니다. 제 대답은 무조건 참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만 종류를 바꾸세요. 하얀 밀가루빵 대신 거친 통밀빵을 선택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횟수를 줄여보세요. 빵을 드실 때는 반드시 삶은 달걀이나 채소를 곁들여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방어막을 쳐주는 것이 요령입니다. 두 번째는 외식할 때는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하는 걱정입니다. 그럴 때는 생선구이 정식을 가장 먼저 찾으세요. 찌개나 전골을 드신다면 국물은 과감히 포기하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식이나 양식을 드실 때도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해서 아주 살짝만 찍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음료는 시원한 물이나 녹차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아 혼자만 다르게 먹기 힘들다는 고민입니다. 이럴 때는 박용철 어르신처럼 일단 나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어르신께서 한 달 만에 기운이 넘치고 얼굴색이 좋아지자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모님께서도 이제는 먼저 건강식단을 차려주신다고 합니다. 나의 건강한 변화가 곧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한 번에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아침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고 생명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할 마음이 생기셨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혹은 숫자 1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짧은 다짐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며 우리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오늘 박용철 어르신과 함께 알아본 혈관 건강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은 가슴에 꼭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약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진짜 약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혈압약과 당뇨약은 수치라는 결과만 잠시 가려줄 뿐입니다. 이미 상처 입고 굳어버린 혈관을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힘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씹고 삼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5가지 독소를 끊어내는 것이 회춘의 시작입니다. 액상과당음료와 트랜스지방,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육, 그리고 산패된 기름까지 이 5가지만 멀리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혈관은 생각보다 강하고 끈질깁니다. 공격만 멈춰준다면 혈관은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깨끗한 피를 온몸으로 실어 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건강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박용철 어르신이 응급실에서 깨어나셨을 때 가장 후회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 먹었던 그 햄 한 조각과 설탕 음료 한 병이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용철 어르신은 요즘 다시 산에 오르며 제게 사진을 보내오십니다. 예전에는 정상을 앞에 두고 숨이 차서 포기하곤 하셨는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가뿐하게 완등하신다고 해요. 어르신의 다음 목표는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한라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시는 어르신의 눈빛은 20대 청년보다 더 빛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내 발로 씩씩하게 걸으며 맛있는 것 드시고 좋은 곳 구경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냉장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과 혈관을 막는 소시지를 버리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비법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정성껏 지은 현미밥 한 그릇과 신선한 채소 한 접시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인생을 살립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혈관이 평온하고 건강하기를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큰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마음과 연결되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조언자로 남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